이번 시간은 순환기 질환에서 AC 이니비터 그리고 ARB 이게 뭐냐면요. 엔지오텐신 2 리셉터 블라커라고 해서 엔지오텐신 2가 소형체에 작용하는 걸 방해하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레닌, 안지오텐신 그리고 알도스테론 이 축에 대해서 저랑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레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대개는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적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혈량 상태랑 관련이 있는 거죠.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은 레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레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안지오텐신 노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안지오텐신 노겐을 바꿉니다. 이 녀석이. 레닌에 의해서 요게 이제 일부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1이 돼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그리고 되게 이제 폐에서 분비가 되는 ACE입니다.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말 그대로 변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놈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2로 바뀝니다. 그리고 드디어 엔지오텐신 2가 나왔죠. 제가 아까 ARB에서 말씀을 드렸던 애가 나왔어요. 엔지오텐신 2가 이제 각종 장기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혈관에서의 작용. 엔지오텐신2가 혈관에 있는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혈관에 평화의 근 있죠. 평화의 근을 수축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 내경이 좁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항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심장이 힘들어지겠죠. 그쵸?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후부하가 증가한다라고 해요. 일단 전신적인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장에 의해서 이게 이제 뿜어지고 그게 곳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심장에 어떤 무리가 가겠죠.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가서 활약을 하게 되냐면 우리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신장에 가서 우리 이제 컬렉팅 덕트라고 하는 집합관 쪽 있죠. 거기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활약을 하게 되냐면 우리 부신 피질로 가죠. 부신 피질 중에서도 조나 글로메룰로사라고 하는 곳에서요. 바로 그 유명한 알도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게 돼요. 이 알도스테론은요. 역시나 이 신장에서의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함께 이제 물이 끌려올 거고요. 또 이와 함께 뭐 칼륨이나 수소 이온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흡수하고 챙겨가는 거고 얘네들은 갖다 버리는 거죠. 소변으로.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엔지오텐신2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두 개를 조금 묶어 볼게요. 아까 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저항에 의해서 후부하가 증가하는 거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전부하가 증가가 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수분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죠.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요. 심장아, 일 좀 열심히 해줘. 일감을 몰아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프리로드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로드가 증가해서 또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부담이 증가할 거고 또
혈관이 수축을 해서 후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가 또 심장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엔지오텐신 2는 즉 전반적인 레닌부터 해서 이런 엑시스 축은 이 심장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전부와 후부하 증가해서 심장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에서 왜곡이 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심장의 리모델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심장 리모델링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구조를 유지하고 싶은데 뭔가가 변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의 리모델링을 억제해 주고 싶은 거죠. 이 엔지오텐신 2의 역할을 차단해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약제들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일단 AC 이니비터, 말 그대로 이 AC를 억제하는 그런 약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환이 안 되니까 여기서 차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ARB가 뭐라고요? 엔지오텐신 2가 수용체에 가서 결합하는 걸 막는다고요. 다 차단하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혈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활근이 수축되지 못하니까 저항이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전신혈관의 후부하가 증가하지 않겠죠. 이거를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만 밀어내도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뇌하수체 우엽에서 ADH의 분비를 덜 나오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수분의 제흡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역시나 전부하 증가를 감소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알도스테론, 부신 피질에서의 분비를 낮춰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전부하 증가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후부하와 전부하의 어떤 증가를 억제해서 결국 심장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심장의 리모델링을 억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제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기 질환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혈압 약제로도 쓰고 있고요. 또 뭐 폐부종, 심부전, 그리고 심근경색, 굉장히 대표적인 질환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큰 시야를 가지고 또 강론적으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